네, 안녕하세요. 리원 피부과 김동영 원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요즘 핫한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 보았는데요. 저속 노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매일 충분한 보습을 하고 충분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또 수면이나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하나라도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만약 실천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담 한번 공유해 주세요. 만약 한 가지라도 하셨다면 여러분은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가질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왜 실제보다 피부 나이가 더 어려 보이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걸까요? 오늘은 피부 노화의 핵심 요소, 노화가 빠른 얼굴들의 특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원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동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피부 노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생물학적 나이와 인상 나이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5가지, 그리고 빠른 노화에 대해서도 같이 파헤쳐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동안 얼굴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다양한 질문 중에서요.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50대 이상은 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또래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보다 좀 더 어려 보일 수 있을까요?" 반면 20-30대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나이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지금의 좋은 피부 상태를 최대한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사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이야기죠.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혹은 어려 보이는 것을 마다하실 분은 없을 거니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왜 어떤 얼굴은 본인의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고 어떤 얼굴은 더 어려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에서 10 대부터 20 대, 30 대, 60 대, 80대 이렇게 얼굴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다양한 징후들을 타임레스 형태로 기록해 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래로 처지는 윤곽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또 눈가나 이마 같은 표정에 의한 미세한 잔주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피부 탄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피부 톤이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이나 다양한 피부, 몸의 피부까지도 노화 과정이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듯 피부 노화는 우리가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 피부의 구조 중에서 어느 한 층도 예외 없이 모든 층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겉으로 드러나고 느껴지는 피부 표피와 진피의 주름, 그리고 탄력에 주로 신경을 썼었죠. 근데 실제로 그보다 더 깊은 층인 피하 지방과 근육, 그리고 심지어 뼈까지도 노화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인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그래프는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보면 가로축은 나이, 그리고 세로축은 콜라겐의 레벨을 나타낸 표인데 우리가 20 대에서 30대 갈수록 점점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레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스파게티처럼 생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탄력 섬유들이 있고요. 동글동글 구슬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히알루론산, 즉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인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의 수분도는 감소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의 양은 줄어들거나 그 구조가 끊어지고 느슨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도 줄어들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피부의 표면으로 느껴지는 잔주름도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피부 노화 과정입니다. 이런 피부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다만 그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대의 피부는 수분감이 풍부하고 탄력이 있고요. 그렇지만 80대가 되면 주름도 생기고 피부의 탄력도 저하되고 또 무겁게 처지게 됩니다. 또한 건조함이나 피부의 색소 침착 같은 다양한 표면적인 변화도 동반하게 되죠. 앞서 보았던 20대와 80대의 사진에서 드러나는 차이점들이 바로 여기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의 징후들은 크게 네 가지로 다음과 같이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의 논문에서 나와 있는 건강한 피부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표입니다. 피부의 탄력도와 그리고 피부의 광채, 피부 톤의 균일함, 피부 결의 균일함이 모두 있어야 젊고 건강한 피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진 하나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고요. 쌍둥이니까 당연히 생물학적 나이는 같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얼굴의 윤곽이나 피부 탄력도 주름 면에 있어서 피부가 전혀 다른 나이로 보입니다. 둘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더 젊어 보이시나요? 네. 왼쪽 여성분이 한 5살 이상은 좀 더 젊어 보이는 피부 나이를 가지고 있으신데요.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실제의 나이, 그러니까 실제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인상 나이, 즉 타인이 보게 되는 겉모습의 나이가 실제 노화 정도와 더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검증한 코호트 연구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이 봤을 때 어려 보이는 얼굴, 젊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보니까 건강 상태도 훨씬 좋고, 반대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피부와 늙어 보이는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노화가 진행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신체 나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생물학적 나이를 뜻하고요. 이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실제보다 좀 더 타인이 보는 나이가 인상 나이가 젊어 보이는 경우, 혹은 반대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상 나이는 외모 나이, 그리고 행동, 감성, 관심사, 이 네 가지 분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외모 나이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평가하는 외형적인 나이로 객관적인 생물학적 나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개인의 인지, 사회적, 심리적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 나이는 이 외모 나이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인자의 5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반복된 주름에 의해서 생기는 표정선, 그리고 턱선이나 팔자같이 무겁게 처지는 윤곽선, 전반적인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탄력, 그리고 색소 침착이나 붉음증 등 피부 톤과 이로 인한 광채의 변화, 그리고 모공이나 잔주름 같은 피부 결도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햇빛을 보면서 이 자외선 노출에 의해서 굉장히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짓는 표정의 변화에 의해서도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턱 라인, 턱선이나 팔자주름, 심부볼 등이 처짐으로 생기는 윤곽선의 변화, 또 피부가 흔히 우리가 눌렀다가 돌아오게 될 때 이게 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도가 점점 감소하면 우리가 탄력이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 있어서도 특히 광노화, 햇빛,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기미나 잡티, 주근깨, 색소 침착이 생기면서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또 피부의 광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수분 손실이나 피지나 수분의 균형이 깨지는 것도 특히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표면의 거칠기, 커지는 모공,
그리고 건조함으로 인한 각질, 이런 것들이 피부 결을 좋지 않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피부 나이가 더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부과에 가면 이렇게 피부 사진을 찍어서 피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객관적인 피부 나이를 수치로 이렇게 보여주는 피부 진단기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피부 나이의 결정인자였던 중요한 5가지 항목들이 여기 모두 들어있죠. 모공이라던가 피부 주름, 또 붉은기, 색소, 피부톤, 광채, 이런 부분들이 각 항목별로 객관적인 분석 수치를 가지고 현재 피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피부 나이가 실제보다 좀 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일 수 있을지를 이렇게 객관적인 분석 결과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는 진단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국의 한 논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남성 얼굴 이미지들을 나이에 따라서 텍스처를 변화시키고 또 얼굴의 모양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이미지의 나이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인식이 되는지를 실험자들이 평가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 논문 자체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피부 나이, 그리고 인지 나이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얼굴의 윤곽은 V 쉐입에서 턱선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결, 텍스처 측면에서도 매끈한 피부에서 점차 울룩불룩하고 울퉁불퉁한 고르지 못한 쪽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험자들이 인식해서 피부 나이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좀 더 명확해지죠.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데는 우리 얼굴 쉐입, 그러니까 형태와 피부 질감 2가지가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 2가지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인식되는 나이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2가지 중에서는 특히 우리 텍스처, 피부 질감의 변화가 나이 지각에 더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60대 여성이시고요. 보면 이제 팔자 주변의 주름, 특히 입가라던가 이마 쪽의 잔주름, 전반적인 얼굴 탄력의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신 분이었고요. 왼쪽이 시술 전, 오른쪽이 시술 후의 사진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이 훨씬 더 젊고 예뻐 보이죠. 팔자 주름도 많이 개선이 되셨고요. 입가 쪽의 주름도 많이 매끈해졌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피부의 텍스처라든지 톤, 잔주름도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입가 쪽이랑 이런 턱선 자체가 약간 울룩불룩하고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다양한 리프팅 시술을 통해서 얼굴 형태도 변화하고 전반적인 텍스처도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인지하는 나이, 즉 피부 나이는 어떠한 개입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혹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우리가 자각하는 순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통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유전,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순서나 속도는 달라질 수는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눈가부터 시작해서 팔자, 턱선이 처진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얼굴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자각된 노화의 징후들이 점차 목이라던가 손등, 다른 몸의 부위로 인지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20대부터 시작되는 그 노화의 징후들은 가장 먼저 눈가 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가는 피부가 상대적으로 얇고
또 피지선이 적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주름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처음에는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생긴다고 하시지만 점차 이것이 그냥 고정된 주름으로 변화하게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낀다, 미세 주름이 웃지 않을 때도 남아있다라고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이나 눈가의 건조감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요. 30대로 넘어가게 되면 팔자주름이나 볼꺼짐을 호소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피부가 전반적인 탄력이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표정이 없을 때도 팔자 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턱선이나 심부볼이 처지고 전반적으로 얼굴이 좀 무거워 보인다, 그리고 피곤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50대로 넘어가게 되면 전반적인 탄력이 저하되고 피부 질감도 변화하게 되면서 우리가 모공도 커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색소 침착, 특히 기미나 잡티가 증가하게 되는 양상으로 가게 되고요. 50대 이후에 50대, 60대, 7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그동안 관리를 많이 해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목이라든가 손등, 무릎, 이런 피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미세 주름이라든가 처짐을 호소하게 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내인성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표정을 지으면서 생기는 습관에 의한 표정주름, 특히 미간, 인상을 찡그린다든가 어딘가 응시할 때 생기는 그런 이마의 주름, 눈가의 주름 등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특정 라이프 스타일이 만드는 인상, 우리가 햇빛 보면서 생기는 자외선 노출 또는 스킨케어 루틴이 잘못된 경우,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텍처의 변화, 그리고 수면 부족, 또 흡연, 이런 것들이 다 빠른 노화의 중요한 외인적인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피부가 더 어려 보이는 동안 얼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명확한 얼굴 윤곽선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또 고른 피부톤, 탱탱한 피부 탄력, 그리고 광채 나는 피부,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피부, 건강한 피부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춘 모습을 우리가 동안 피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름을 유발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재생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곱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담배 연기는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급격하고 지나친 빠른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잘못된 표정 습관에 의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마나 미간, 눈가의 주름이 쉽게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얼굴에 힘을 가능한 좀 빼고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력이 나쁘신 경우에는 적절한 렌즈나 안경을 깹으로써 불필요한 인상을 쓰는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겠죠. 또 잘못된 수면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쪽으로 돌아서 누워서 주무시거나 혹은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얼굴과 목의 주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자세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림이나 보습제 같은 것들을 건조해지기 쉬운 눈가라든가 목 쪽에 특히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집 밖에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야채와 과일 같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매우 중요한 노화 방지의 습관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스킨케어 루틴 7 단계인데요. 세안부터 시작해서 각질 정리하는 토너 단계, 그리고 내 피부 고민에 맞는 각종 활성 물질들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주시고, 야외에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주시는 이 7 단계를 꼭 지켜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활성 성분 중에서도 내가 뭐 피부가 좀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다, 또 피부 장벽이 약하다라고 하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의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뭐 탄력이 부족하다, 혹은 항산화를 원하거나 피부 톤을 개선하고 싶다, 그럴 때는 각각의 활성 성분들이 포함된 선택적인 화장품들을 추가해 주시면 저속 노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안 얼굴이 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나, 또는 제대로 된 스킨케어 루틴을 지키는 것 이외에도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 써 줘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는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샌드위치 구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각 층의 구조와 밀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미국 CNN에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얼굴 요가가 안면 윤곽을 살리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서 화제가 되었던 보도가 있습니다. 이 얼굴 요가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방 아래의 근육층을 강화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근육이 성장하게 되면 얼굴 윤곽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수행했던 연구가 있는데, 중년분들을 대상으로 20주간 매일 30분씩 얼굴 요가를 하게 했더니 참가자 모두에서 얼굴 볼륨감이나 윤곽이 굉장히 개선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페이스 요가, 얼굴 요가라고 하는 것도 실전에서 써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가 한쪽을 고정해서 이마에 힘을 빼고 눈만 크게 뜨고 응시하면서 수평 지점을 10초에서 15초 정도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마 주름 없이 한 3-4회 이상 반복을 하게 되면 눈가의 근육을 좀 발달시킬 수가 있고요. 한쪽 볼에 공기를 불어넣고 이런 식으로 입 내부에서 반대쪽으로 공기를 옮기면서 볼에 에어를 좌우로 좀 옮겨주는 그런 에어 트랜스퍼도 아주 잘 알려진 얼굴 요가 동작이고요. 또 입가를 살짝 미소 짓듯이 당긴 뒤에 양쪽 검지로 입꼬리 위를 부드럽게 눌러서 한 20초 정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2-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미소를 또 지을 수가 있게 되죠. 그 외에도 다양한 얼굴 요가들 동작이 있는데, 이런 얼굴 요가는 초반에 8주 정도는 매일 30분 정도는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후에는 최소 격일로 해서 20주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지런히 꾸준히 해 주셔야 충분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다만 민감성 피부나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경우, 또 여드름이 있거나 또 피부 시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이 좀 필요하신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얼굴 요가 같은 경우에는 특정 표정 근육만 과도하게 반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름을 좀 깊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사실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피부과에서 주름 없이 근육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뭐 엠페이스 같은 시술들도 요즘에는 있습니다. 여기 전후 사진을 보시면 꺼짐이나 볼륨감 같은 것들이 시술 후에 많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얼굴 윤곽이 근육 리프팅을 통해서 채워지고 젊어 보이는 그런 뚜렷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괄사 마사지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괄사 리프팅은 이제 사진처럼 이렇게 얇고 매끈한 도구를 이용해서 얼굴이나 목 피부를 일정 방향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혈액순환이나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마사지 기법입니다. 그래서 근막과 근육이 긴장을 풀어주고, 또 일시적으로 피부 탄력과
윤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여기서 전후 사진을 보시면 얼굴 붓기가 빠지면서 윤곽이 굉장히 작아지고 또 리프팅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괄사 리프팅에 의한 효과는 주로 일시적이라는 점과 과도하게 압력을 주면 멍이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오랜 기간 충분한 효과를 유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리프팅이나 탄력 시술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울세라 같은 시술은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속 근막층에 열을 전달해서 무너진 턱선 그리고 무거운 심부볼, 얼굴 라인을 자연스럽게 리프팅을 시켜주는 시술이고요. 우리가 괄사 마사지를 매일 하는 것처럼 한 번의 시술을 통해서 6 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는 심부 콜라겐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써마지라고 하는 고주파 시술은 피부 진피층에 전반적으로 열을 줘서 진피 콜라겐을 서서히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 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 주름이나 탄력을 개선시켜서 동안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소프입이라고 하는 시술도 있는데 이것은 중간에 진피층에 집중된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술이고요. 붓기나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고 이렇게 전후 사진을 보시면 전반적인 탄력 개선 또 모공 축소, 미세주름 완화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1 년에 한두 번 정도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동안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시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안 피부의 요건이었던 피부톤, 결의 개선, 반짝이는 광채를 주기 위한 스킨 부스터라든가 줄기세포 이런 재생 기반 치료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내 나이가 몇 살이냐보다는 남들이 보는 혹은 내가 인지하는 이런 인지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이냐 이것이 실제 건강 상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고요. 그래서 젊어 보이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꾸준히 건강한 피부의 4 가지 요소를 하나씩 매일매일 채워나가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더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예쁜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또는 실천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제 댓글 들어온 것들 몇 가지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에 나온 마운자로 사용하면 급속히 살이 빠진다던데 어떻게 피부를 관리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는 20 대부터 60대, 70대 나이를 불문하고 굉장히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항상 새해가 되면은 '다이어트 해야지.'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방식을 쓰든 운동을 해서 빼든 식이요법을 하든 아니면 다른 도움을 받든 간에 이게 단기간에 빼게 되는 살은 어쩔 수 없이 피부의 처짐이나 볼거짐이나 지방의 소실로 인한 그런 피부의 노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그 속도를 조금 조절해 가면서 유지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얼굴 살 빠지면서 볼살이라든가 이중턱 이런 데 살이 빠지면서 피부가 처지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피부과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살 빼는 건 좋지만 단기간에 일 주일에 1 킬로씩 뺀다든가 한 달에 3 킬로에서 5 킬로 정도 이상 뺀다든가 이런 급속한 다이어트는 조금 지양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경우나 혹은 특정한 이유로 급속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집에서 하는 페이스 요가 같은 거 얼굴 요가 같은 거를 좀 병행해 주시면 우리가 근육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PT라든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 근육 운동처럼 얼굴도 같이 근육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게 조금 처지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나가도 피부가 따끔거리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런 경우에 알로에 로션을 발라주면 도움이 될까요?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피부 자체는 우리가 그 컨디션이 모두 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알러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극 접촉 피부염이나 알러지 피부염 같은 것을 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피부 자체의 그 광 피부의 그 햇빛에 대한 예민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나갔을 때 긴 옷만 입고 나갔을 때도 자외선 노출이 돼서 따끔거리는 그런 자극감을 느끼신다면 몸에도 우리가 얼굴에 바르듯이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 같이 써 주시는 게 일단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은 매일 보습제를 발라도 몸에는 잘 안 바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여름에 덥고 땀이 나니까 보습은 바디로션을 좀 스킵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긴 옷을 입어도 피부가 따끔거린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피부 장벽이 좀 약하거나 무너진 부분이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조금 바디로션을 더운 여름에도 좀 가벼운 제형으로 발라주신다든가 또는 야외에 나가실 때 옷으로 가리는 건 물론 좋고 물리적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크림을 몸에도 발라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추가적인 자외선 차단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냥 따끔거리는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붉어진다든가 혹은 가렵다든가 혹은 또 벗겨지거나 각질이 일어나든가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셔서 그에 맞는 처방을 좀 받으셔서 도포제 같은 걸 좀 써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알로에 로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쿨링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열감이 느껴지는 피부라든가 붉어진 경우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이럴 때 즉각적으로 열을 식혀주는 데 되게 좋아요. 근데 정말 이게 피부염이 있거나 어떤 치료가 필요할 때는 알로에 로션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일단 좀 열감이 있고 그냥 식혀주는 용도 혹은 보습 용도로는 알로에 화로션을 같이 써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발랐을 때 좀 그것 자체가 따끔거린다 혹은 화끈거린다 이러면은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낫겠죠.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수염 제모하고 있는데 5번을 했는데 아직도 수염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남성분인 것 같아요. 수염 제모. 남자분들 요즘에는 레이저 제모들을 많이들 하세요. 사실 근데 5번으로는 제모가 안 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털이 밀도가 굉장히 높거나 혹은 부위에 따라서 남성분들이 이렇게 턱수염이나 인중 같은 경우에는 털이 두껍죠. 두껍고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번으로는 거의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고 최소 뭐 10번 이상의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레이저도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레이저를 좀 사용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는 수염 제모를 받기 전으로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레이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습관적으로 좀 털을 뽑는다든지 혹은 왁싱을 한다든지 쪽집게로 이렇게 뽑아내거나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레이저 제모 효과가 좀 떨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모를 꾸준히 받고 계신 경우에는 절대 뽑으시면 안 되고 그냥 미는 거는 괜찮아요. 살짝 미는 건 괜찮은데 레이저 전후의 그 털을 뽑는 행위 자체가 레이저 효과를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염 제모는 꾸준히 받으시면 결국엔 좋아집니다. 제모는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 5회로는 당연히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끈기 있게 한번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세안 시의 비누 클렌저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해도 거의
한 2 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피부의 장벽이 얼마나 약한지 강한지 건강한지가 너무 다르고 또 지성 피부, 건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 혹은 각질이 많은 민감한 아토피성 피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세안제 선택을 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어차피 클렌저나 비누 이런 것들은 그냥 씻어내고 세정을 하고 그다음에 물로 다 다시 닦아내니까 우리가 얼굴에 남아있는 그 린스하지 않는 그런 보습제보다는 선택할 때 조금 그렇게 막 신경 많이 써도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긴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클렌저 잘못 쓰고 난 다음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확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피부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그 스킨케어 루틴의 7 단계 중에서 첫 단계죠.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순환 제형 우리가 나쁜 또는 유해한 이런 것들 어플이나 이런 데 많이 검색해 보시면은 다 나오겠지만 순환 제형들로 된 구성된 그런 비누나 클렌저를 쓰시면 되고 민감성 피부나 이런 경우에는 뭐 오일 제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로션 타입이나 또는 또 이렇게 밀키한 타입 이런 것들을 써 주시는 게 좀 자극이 적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난 직후에 당김이 있거나 혹은 좀 약간 너무 '피부가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거는 너무 과도한 클렌징을 해 주는 그런 제품이고 나랑은 안 맞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써 봤을 때 그런 느낌, 직후의 세안 이후의 느낌도 중요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만약에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중 세안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중 세안 깨끗하게 일단 오일 클렌저든 아니면 밀키타임 클렌저든 1 차로 쓰시고 또 2 차로 조금 순환 제형으로 해서 2차 세안까지 해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노폐물이나 화장 잔여물을 조금 남지 않게끔 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보톡스와 필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이것도 사실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보톡스는 우리가 톡신,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육을 좀 덜 움직이게 하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짓거나 찡그리거나 할 때 미간 주름이 생긴다든가 혹은 뭐 눈가에 주름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톡스로 어느 정도 근육을 좀 덜 쓰게 만들어서 주름이 생기는 걸 좀 예방하거나 또는 깊은 주름을 좀 얕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필러는 채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볼륨이 좀 부족해서 꺼져 있는 부분이나 혹은 좀 모양을 만들어서 얼굴 윤곽을 살리고 싶을 때 부족한 윤곽을 좀 이렇게 리프팅을 시키고 싶을 때 일정 기간 동안에 피부 안쪽에 머무르면서 볼륨감을 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톡스는 결국 근육을 좋아지게 하는 거, 근육을 덜 쓰게 하는 거, 필러는 볼륨감을 개선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보톡스로도 꼭 근육 움직임뿐만 아니라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모공을 좋아지게 하거나 피부를 광채를 나게 하거나 또는 턱선을 리프팅을 시키거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로 좀 응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즘에는 좀 무조건 보톡스면은 근육 덜 쓰게 한다, 필러면 채운다 이런 이분적인 개념은 아니긴 해서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시술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가까운 피부과에서 원장님과 상담 한번 받아 보시면 좀 더 본인에게 필요한 게 보톡스인지 필러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를 받고 있는데 5 회차쯤 되니까 털이 많이 얇아지죠. 그렇죠. 사실 아까 질문 주셨던 이제 제모에 대한 질문들이 오늘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이렇게 노출되는 옷을 많이 입으시고 또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야외에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겨드랑이나 이런 부분 제모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5 회차쯤 되면은 수염 제모하고는 다르게 겨드랑이는 털이 쪼금 더 빨리 좋아집니다. 많이 얇아지고 밀도도 좀 적어지고
안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꾸준히 이거를 레이저 제모를 받게 되면은 털이 거의 안 나게 됩니다. 실제로 레이저 제모는 완전히 영구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뭐 한두 개씩 털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미미한 정도고 대부분은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뭐 5회 정도 받으시면은 많이 안 나고요. 그 이상 뭐 6회, 7회, 8회 이 정도 받으시면은 거의 안 나고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볼게요. 네. 질문이 이제 궁금한 점들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약 15년 전에 점을 빼셨고 그리고 약간 붉은기 살색이 튀어나오게 됐는데 어 레이저와 주사 치료 등등을 권해 주셨고 어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래전에 점을 레이저로 제거를 하셨고 그 이후에 약간 붉은기나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견적이나 이런 부분 치료 방법들이 병원마다 다르셔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분들, 학생분들도 점 빼려고들 많이들 오세요. 근데 점이 처음에 어떤 모양이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 점의 멜라닌 밀도랄까요? 튀어나온 정도라든지 또는 진한 정도들도 이후에 예후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을 빼면은 사실 무조건 없어진 상태로 그냥 쭉 평생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괜찮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조금 더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좀 붉은색으로 보이거나 또는 흉터처럼 좀 볼록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눈으로 직접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흉터일 수도 있지만 또 재발한 점일 수도 있어서 사실 이거는 어떤 레이저를 해서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조금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신뢰 가시는 병원에서 한번 치료를 시작해 보시면 아마 개선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클렌징 중에 약산성 클렌징 폼이 있는데 이건 무엇에 좋은 거야? 사실 요즘에 워낙 유튜브 뭐 여러 가지 SNS라든가 또 너튜브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일반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산성 클렌징 폼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비누라든가 클렌저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또는 또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 또 민감성 피부 이런 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챙겨 주시면 좋은 부분인데요.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또 피부에 썼을 때 좀 피부 장벽을 조금 자극을 유발하는 게 좀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H에 따라서 우리가 염기성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약산성이 피부에 좀 더 맞고 자극이 최소화된 그런 클렌저다. 또 폼 제형이냐, 밀크 제형이냐 이런 것들은 본인한테 조금 더 맞는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드름이 좀 있어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혹시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0대 후반이면 굉장히 아직은 피부가 크게 고민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10대, 20대 분들은 가장 많은 고민이 트러블, 뭐 여드름, 한 번씩 피고 나면 피부가 뒤집어진다. 이런 것들 외에는 뭐 주름이나 탄력을 많이들 호소하시지는 않으신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스킨케어 루틴을 꼭 지켜주시고 만약에 여드름이 가끔씩 올라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해서 피부과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 흉터는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트러블 같은 게 올라왔을 때 그때그때 뭐 약을 쓴다든지 혹은 염증을 좀 빼낼 수 있는 그런 치료들 혹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연고를 바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염증이 커져서 그게 나중에 좀 깊은 여드름 흉터로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도의 관리를 먼저 해 주시는 게 좋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장을 많이들 안 하시니까
밖에 나가실 때 선크림 꼭 바르시고 술이라든가 담배 같은 거는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 기본적인 보습제 바르시고 생활 습관, 수면, 그리고 운동, 음식 골고루 건강하게 드시는 거 이것만 하셔도 피부 노화는 좀 속도를 많이 늦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궁금증들 많이 말씀 주셔서 저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더 유익한 피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원 피부과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